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에는 경주마 능력 예측 및 비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칠인삼이라고 하죠. 마칠인삼. 경주마가 70%, 기수의 역할이 30%. 이렇게 했는데 경주마가 70%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주마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주마는 지금까지 어떠어떠하게 뛰어왔다 하는 그 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록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떠어떠하게 뛰어주어야 할 이제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뭐냐면 혈통적인 이제 잠재 능력치, 이와 같은 것도 이제 능력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주마를 훈련시킴으로써 최대한의 능력을 이제 끌어내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더 향상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제를 전부 뭉뚱그려서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어야 구해지고 어떻게 산출해서 평가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예측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능력마들끼리 이제 능력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따지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 경주마들은 이제 그 주로 환경이 달라요. 주로 환경도 다르고 편성 문제도 다릅니다. 기수는 누가 우수기수가 타다가 뭐 부진 기수로 탄다든지 기수가 변경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부담 중량은 어느 정도 부여받다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게이트는 안쪽 게이트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왔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강자와 겨룬다든지 하는 편성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전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련 사항이나 기타 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승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중에서 능력치만 본다면은 최소한도 공통적인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뛰었다고 봤을 때 그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표준화 환산이라고 한다면, 이 환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주로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로 빠르기. 현재 마사회에서는 주로 빠르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범주형 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제공을 하지 않다가 민원사항으로 이제 제공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한 바가 있어요. 저도 제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 얘기냐 하면은, 그때 통계적인 값을 줘서 주로 빠르기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파이팅 하는 방법이 통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 범주형 1부터 9까지 나와 있는 범주형 값으로는 정확한 값이 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로 빠르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주로 빠르기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되지만 주로 빠르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또 이 선행 그 리드 속도라든가, 선행만 리드 속도, 경주 강도라든가, 이 같은 문제들은 이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주로 빠르기 문제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때도 정확성 있게 구했느냐, 정확한 값이냐, 그것도 이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주마에 대한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화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 표준화 환산은 상당한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그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빠르기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주마는 매번 경주로가 상이한 상태에서 뛴다는 거죠. 경주마의 기록을 통한 능력 비교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위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선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동일한 작업, 동일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이 선결 작업이 바로 표준 환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빠르기는 경주일, 경주별 주로 환경에 따라서 주파 기록에 유분리 가감값을 갖게 되는 정도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빠르기 영향은 주로 함수율에 국한되지 않고 편성 강도, 그 다음에 선행말 리디스 속도,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주로 상태에서는 이제 함수율, 모래 재질, 모래 두께, 눈비 영향, 온도, 뭐 이런 것도, 바람 풍향도 상관할 수 있고요.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양합니다. 따라서 주로 빠르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산출하기가 까다로운 통계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통계 기술 수준에서도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사값. 지금 현재 군사값에 관한 얘기예요. 정확한 값은 구해봐야 또 화용오차 애써봐야 이제 애써서 구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사값이니까 근사값으로 처리해야 돼요. 동일한 상황을 판단할 때 경제와 능력 비교에 필요한 사항만 하면 되지, 엄밀하게 얘기를 해봐도 이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로 빠르기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통계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 중에서 이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포의 변형, 보관법, 서열법, 조합평균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를만 사용해도 되고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고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팅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주로 빠르기는 아래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마사의 범정 1, 9까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매 기록마다 환산 적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 환산값을 적용한 새로운 표준화 환산 값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범정 값으로 1부터 9까지 해서 이 환산치를 다 또 짐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3초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줘야지 범정값 7 주로 빠르기 7이 어떻다는 겁니까? 7이니까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경마가 코차 머리차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0.1초를 다투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경주로 표준 환산 주로 빠르기 값을 산출하는 방식은 일반인은 좀 산출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얘기하잖아요.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출되는 방식 이해 정도와 산출된 적용값을 활용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고 주로 빠르기에서 주로 함수율, 이 함수의 영향률이 이제 거의 주도하니까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강도 정도는 이제 경주 강도하고 선행마리도 속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사항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많은 영향요인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한 95%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거의 근사값에는 수렴한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빠르게 되는 마사 입장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은 범주형 값으로 해서 범주형 값으로 해서 조균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등급별로다 한번 보실까요? 마사에 들어가 보면은요. 마사회의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주로 빠르게 산정 기준 안내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열면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범죄형 값으로 1, 2, 3, 4, 5, 6, 7, 8, 9 초과 이런 식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기존값, 변경값, 부경 기존값, 변경값에서 변경값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등급별로다. 등급별로 3등급, 국산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그 다음에 혼합해서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으로 나누고 거리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낸 거예요. 1등부터 5등까지 평균 기록을 낸 것이 주로 빠르기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평균값을 통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통계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좀 인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주로 빠르기에 대한 것이 예측의 한 부분을 접근을 한번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묵종가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볼 때 이것은 뭐 예상에 사용될 수 없지만은, 왜냐면 이제 장기적인 값이기 때문에 혈통 뭐 도시지값 뭐 CD 뭐 DI 뭐 이런 건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측에 사용할 수 없고 참고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로 빠르기와 같은 것도 기록 분석 능력 비교할 때 참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서 제공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표준화 환산이라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향 요소를 얘기했어요. 주로 상태에 대한 95% 영향률이 있는 건 주로 상태에 따른 영향률이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함수율이죠. 그 다음에 상대만 능력 수준, 경주 강도, 그 다음에 선행 관리의 속도,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는 초반 3화론과 종반 3화론,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을 합쳐서 연관된 기록과 주파 기록 전체를 또 합친 값, 여하튼 네 가지 사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실제 값과 이 환산 값을 실제 값을 통해서 환산 값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올바로 구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 되거든요. 평가를 할 때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관계수 이게 절차가 아주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상관계수 값을 이제 구하면 그 상관계수 값이 믿을만 하다면은 이제 그 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명적 이것은 이제 주로 상태죠. 주로 함수만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구해지는 것은 여기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2017년 2월 12일 일경주에 그 환산 기록은 현재 1등이 61.9지만 61.7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레크, 그러니까 환산 차, 요 주로 빠르기는 마이너스 0.2초로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1300m인데 1300m의 경주는 동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1.3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1등 기록이 84.1이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록들은 전부 다 1.3초를 감해서 84.1초 같으면 82.8초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1.3초를 감하게 된다면 건조주로 해서 느리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더 표준화 상태로 환산을 하면 더 빠른 기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빠른 기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환산, 요 델타 레크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게 실제 주로 빠르기라, 표준화 환산을 적용한 주로 빠르기를 간출한 거예요. 마서의 범주형은 이런 값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적용해서 여기다가 실제 기록, 주파 기록에다가 현재 그 보여준 그 주파 기록에 가감을 하게 되면 바로 환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기록으로 평가를 해야 올바른 능력 지수가 나오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환산 기록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은 이것이요, 경주마 착순이고 인덱스를 보면은요, 이것이 인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초반 3화롱 환산 원시 기록과 환산 기록, 그 다음에 종반에 3화롱 원시 기록과 환산 기록, 주파 기록이 원시 기록과 환산 기록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초반의 원시 기록은 0.2844였어요. 상관계수가 착순과 초반 3화롱과의 상관계수 0.2844였는데 이걸 환산을 하니까 0.293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이 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G3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G3F는 종건 3만원이죠. 0.4749예요. 이게 이제 거리가 얼마냐면 1200m를 계산한 거예요. 1200m에서 이제 G3F가 0.4749는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인기도가 이제 5864인데 G3F 하나만 갖고도 바로 예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사 1200 정도에서 이런 영향률, 높은 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게 원시 기록인데 더 환상 기록은 4893이 나옵니다. 더 정교하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제 이제 주파 기록은 0.5359 정도의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0.8014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죠. 이 802가 엄청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환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능력 지수를, 이걸 토대로 능력 지수를 구했어요. 그럼 능력 지수를 구한 그 내용을 보면은 요 RS가 능력 지수입니다. 여기 보면 기록적 요소 지수, 그 다음에 착자적 요소 지수, 그 다음에 RI가 바로 이제 최종 능력 지수예요. 그러면 RI에다 맞춰서 보겠습니다. RI. 여기는 이제 RK고요. 착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RI 값이 0.3907 나와요. 그러면 이 3907 값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번 이거 내력을 한번 볼까요? 보통요, 이 RKM은 착순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 착순에 대한 평균. 착순하고 지금 상관계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착순에 대한 평균이 0.2952가 나옵니다. 이거 6회차의 착순. 최근 6회 경주차에, 최근 6회 경주의 인기도의 평균, 인기도 평균은 0.2653이에요. 그 요놈보다 요놈 착순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착순은 뭐 1착, 2착 해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좀 더 세분해보자. 원래 이제 이 TDA 값이 세분한 값인데 이것은 그 당에 띄었던 값이기 때문에 뛰기 전에 예측 값을 봐야죠. 이거는 이제 6회차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RI 값, 능력 지수 값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측 값이에요. 실제 값은 0.87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측 값은 이렇게 0.4 정도 수준 나오면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는 마이너스 0.3848 이 정도 값이 나왔어요. 이 정도 값은 이 착순 평균하고 인기도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사회의 그 레이팅을 한번 볼까요? 레이팅 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마사회 레이팅 보면요, 이건 뭐 아주 능력이 미달해요. 여기 보면은 마사회의 저기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CO R66 COR COR을 찾아보겠습니다. COR. 자, 여기에 마사회 그 레이팅이 나와요. 이 상관분석 이거 하나는 아주 무지하게 빠른데 이걸로다가 저기 이 편차, 실제 예측값과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가 적은 것을 적느냐 많으냐 그걸로 개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잘 만들어진다, 우수하다, 못하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RI가 아까 나왔죠. 40 수준이고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마사회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NR 이 NR이 이거 마사회고요. 마사회 레이팅이에요. 마사회 레이팅이 NR인데 NR이 1등급부터 한번 볼까요? 0.280이 나왔어요. 근데 NS가 바로 이게 능력 지수 값입니다. 능력 지수 값이 이건가요?
이건 스피드 지수 값이고요. 이거 능력 지수 값입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 값, 기록, 스피드 지수, 그 다음에 요거는 확률 지수 값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사회의 그 레이팅 값은 이렇게 불량해요. 아주 그냥 부정확합니다. 이것은 이제 1등급도 그렇지만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은 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4057하고 마이너스 1475. 이 NR이라는 값은요, 순위를 매긴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을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수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팅의 그 43점 그걸로 다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43점, 45점, 41점 막 이런 식이 있을 때는 두 번째가 1등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것을 착순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기도의 1순위, 2순위, 3순위하고 동일 레벨로 만들어준 거예요. 동일 레벨로 만들어져서 줘야 이렇게 상관계수 값이 정확하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면 이제 왜 3군 마이너스 0.2191인데 37 두 배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도 못 미쳐요. 지금 요것이 뭐라고요? 예, 마사회의 능력지, 마사회 레이팅. 요것은 이제 요것은 스피드 지수, 요거는 NT 그 기록 지수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능력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률 지수예요. 확률 지수. 최종 확률 지수가 항상 높죠. 이거 최종적으로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순수하게 경주 기록, 경주 기록, 착순과 주파 기록을 보고 만든 이제 능력 지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 값하고 이것 값하고 비교를 할 때 너무 차이 난다. 이거는 이제 스피드 지수니까 요것으로 이제 경주마 랭킹, 그러니까 마사회 레이팅이고 컴퓨터 레이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레이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레이팅 시스템에서 한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바로 옆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NS 값이 뭐라고요? 인공지능 레이팅. 이것은 마사회 레이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외삼군의 0.2191, 0.374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죠.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로 빠르기가 잘 됐느냐를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럼 잘 구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값으로 아날로그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정교한 값이죠. 수점일 때 범주형 값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내용들의 그 지수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요.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자료인데요. 출마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띄워놓은 것에 대한 이제 이것을 전부 다 표준화 환산을 거친 그 값들을 이렇게 각각 뛴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 03초로 뛰었다. 그럼 이제 그것을 0부터 9까지의 능력 지수로 환산을 하면, 스피드 지수로 환산하면 13. 능력 지수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뛴 값이고요. 이 값들을 영스톰이라는 거, 0스톰 6번 영스톰이나 1경주 6번 영스톰이라는 이 뛴 값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능력 지수 값이 88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다른 인접한 그것이 이제 뭐 46,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1등으로 예측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컴퓨터 레이팅 값은 이제 28. 없는 것도 있어요. 레이팅 값이. 안 뛴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능검은 기록이니까. 주행 심사 기록이죠. 그런 식으로 이 전 경주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만으로 놓고 볼 때, 이와 같이 능력만으로 놓고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표준화 환산과 주로 빠르기를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아까 그 백분위 지수 값으로 보여준데, 그냥 백분위 지수 값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 백분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백분위 능력은요, 통계툴의 기본이면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경주마의 입상 요인은 무엇일까요? 마칠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경주마가 70%, 기수가 30%. 여기서 경주마의 능력인데, 경주마의 능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경주마의 능력은 지금까지 뛰어온 기록, 향후 더 나오거나 더 나올 걸음,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으로 이제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것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엄청 고난이 된 첨단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죠. 아이고 복잡해. 그리고 이건 뭐 다
맞지 않아. 맨 처음에는 이제 맞지 않는다 그러죠. 예. 맞지 않는데 이걸 좀 더 맞춰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너무 복잡해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주로 환경이 다르고 상대방 편성이 다르고 기수도 다르고 부중 게이트 전개상 모든 환경이 다르므로 여기도 심포도 이건 내가 저건 안 먹어 저건 못해 나하고는 안 맞아 경만은 이제 데이터로는 안 맞아 데이터로는 경무를 분석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여의 심포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러한 기록을 정말 제대로 환산하여 다룬다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표준화 환산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컴퓨터에게 베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가 귀찮고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고 빠른 계산이 필요할 때는 바로 컴퓨터가 최고입니다. 예,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알파고가 뭘 시사했느냐면 뭘 보여줬느냐면 인간의 그 추리력을 뛰어넘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뭘 했어요? 예, 계산을 했어요. 계산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추리 영역까지 거기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만 빠르고 정확한 게 아니라 추리도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로버트가 가져갔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다음번에는 뭐 정서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찰력의 문제까지도 이쪽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완성하면 이제 로봇가 만들어진 거예요. 로봇가 뭡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메카닉으로 똑같은 인간을 만든다 하면 그게 인공지능 로봇가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건 각설하고요. 이래서 계량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이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서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수학 능력 검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표준 점수가 있죠. 그 100분위 점수 이런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고 이 파이팅의 그 연구는 그 수능에 이런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그 기술을 구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00분이란 퍼센트 등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100마리 뛰었을 때 몇 등 했느냐 이걸로 보는 거죠. 예. 인간이 인지하기 가장 편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그런 상태가 퍼센트 아닙니까? 퍼센트. 어디에서 이제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럼 몇 퍼센트 증가했는 거야? 이렇게 보면 500만 원 증가했는데 그냥 500만 원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따로 떼내서 500만 원 증가하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했는지 보이질 않아요.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증가해도 500만 원이고. 근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되게 딱 보입니다. 15% 증가했어? 그럼 그래? 그 정도 증가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게 바로 퍼센트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제 그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척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퍼센트니까 그 퍼센트 등위로 환산을 하면 아주 알아보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게 100분이에요. 100분. 백분율 등이라는 얘기죠. 백분율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점수 크기로 정렬했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주마에 대해서 거리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천별 1500마리라고 했을 때 1등부터 1500등까지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몇 등, 저건 몇 등.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이팅을 새로 만들어서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팅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레이팅은 보면은 이거 지금 계속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를 중단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레이팅에 있습니다. 그 레이팅에 자 어디가 있나요? 자, 레이팅 점수 이게 이거 이렇게 이제 거리별로 다 레이팅이 현역 단거리 1200m 레이팅이 이렇게 나오죠. 99.44부터 해가지고 쭉 1등, 2등, 3등 해서 쭉 점수를 매겼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장거리죠. 예, 장거리 8,800 이상 위에는 이제 중거리고요. 위에는 이제 중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통합해서 이제 그 랭킹을 또 매겼고요. 예, 통합해서 랭킹을 매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 통합 랭킹을 이쪽으로 이제 뿌려줍니다. 자, 레이팅 그 내용. 자.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랭킹이죠. 경주번호 1경주 1번 1082등, 971등, 703등, 330등. 일요일 거는 이제 몇 등, 토요일 거는 몇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마리를 전부 다 등수를 매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원래대로 맨 처음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이라는 것을 다시 해결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경주마에 대해서 1500등까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 300등 했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몇 명 중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00등에서 몇 명 중에 300등에서 10,000명 중에서 300등 했어. 350명 중에서 300등 했어.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걸 퍼센트 중위로 만들면은, 아, 그 몇 등 했구나, 꼴찌 했구나, 이렇게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퍼센트 등위는 20%, 20등,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계틀은요, 예, 인공지능 통계틀은 도처의 100분위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피드 지수도 엄밀하게 말하면 100분위, 100에서 이제 100분위를 뺀 역수값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잘못됐죠. 자, 모든 지수도 마찬가지. 예,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충 100분위를 100에서 뺀 값들로 보면 이제 거의 유사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위는요 적을수록 우수하고, 지수들은요 클수록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다가 100을 빼주면은 이 같은 호환되는 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고요. 통계에서 모든 지수의 100분위는 분포상 등간격으로 호환시켰습니다. 전부 다 호환을 시켰어요. 기출수들을 6대 지수 만들어 가지고 6대 지수 똑같은 레벨로다가 0부터 99까지의 값을 갖고요. 70에서 80이 10 차이라면 20에서 30이 10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간격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야 그 등간격만큼 이 기록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배당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까지도 다 이거를 다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값이 균등 분포를 이루어지고 상호 호환되게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원래 정규 분포 아닙니까? 이 정규 분포 이렇게 노멀 분포로 되어 있는 그 포물선을요, 이걸 사각형으로 등 분포로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록된 능력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요소들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6대 요인으로 함축을 해서 이제 이 지금 6대 요인 중에서 이 능력만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는 그 화제가, 제목이 바로 이 능력 부분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능력, 기수, 편성, 승부, 전개, 소교의 이것은 6가지 요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능력 부분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지수까지 지금 여기 거론을 했고 그것을 이제 능력 평가에서 이 스피드 지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지수하고 능력 지수의 그 차이는 뭐냐? 스피드 지수는 바로 당에 뛰었던 그 값들이에요. 어떻게 뛰었다는 거고요. 능력 지수는 뭐냐면 예측한 값이에요. 스피드 지수가 실제 뛴 값이고요. 예. 실제 뛴 값이니까 상관계속에서 높죠. 뛴 값이니까 바로 어떻게 뛰었다, 몇 등으로 어떻게 식으로 뛰었다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뛸 것이다 하면 능력 지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능력 지수 값하고 또 레이팅 값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마세의 레이팅 값은 물론 마세의 거고요. 인공지능도 레이팅 값을 아까 같은 랭킹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랭킹 구해서 이제 능력 갔는데, 능력 지수는 바로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영향률이 큰 것대로 이제 그 공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직전 경주 기록이에요. 직전 경주 기록이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 레이팅 지수는 어떻게 되냐? 6개 최근 경주의 평균을 중요시 생각을 한 거죠. 평균 착자를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한번 잘못됐다고 해서 차이가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지수는 확 변하죠. 예. 그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지수는 0부터 99까지의 값을 갖는데 이 레이팅 지수는 등급별로 뭐 40에서 60까지 뭐 이런 식으로 50에서 70까지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말이지 20점, 0점 뭐 이런 식으로 갖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높게 갖고요. 그리고 6등급이 99점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지금 레이팅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상관계수로다 다 비교를 해줬어요. 마사이 레이팅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레이팅. 그 다음에 경주마의 이제 기록 분석, 기술적 통계량. 경주마 기록 분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예상을 하는 내용이 있죠. 일주일마다 예상이 하는 그 내용의 그 데이터에 그 통계툴 자료가 있는데 그 통계툴 자료를 거기 한번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이제 이게 요것은 이제 자 V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이거는 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게 몇 경주인가요? 4경주 1200m예요. 4경주 1200m. 4경주 1200m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하려면 이 거리 기록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거리 기록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자로 쓰는 게 1000m, 이게 1200m, 1300, 1300m입니다. 그리고 G1은 유효 출주회차입니다. 유효 출주회차라는 것은 1000m를 7번 뛰었는데 그 중에서 탐색한 게 2개 있다. 그러면 5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6번 뛴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MR1 하면은 이제 평균 기록, 1000m의 이제 평균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기록, 최근 기록.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착차, 2위와의 이제 1등하고 착차군요. 2위와의 착차군요. 그래서 요와 같은 요인들을 가지면서 1000m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 기록, 최고 기록, 최근 기록, 이 착차, 그 다음에 여기 뭐 유효 출주 회차,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통계량이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술적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량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회귀 분석을 할 때 그 변수를 채택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상관이 있으면 잘 안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트렌드 부분, 시계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 기록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그 내용에서는 남의 기록을 갖다가 보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의 자기 상관을 용인을 하면서 그 부담을 가지면서 회귀 분석으로다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경주마 기록 분석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사용한 회귀 분석을 만들어내서 이제 바로 능력 지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피드 지수를 만들어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피드 지수는 표준화 환산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공식까지 만들 필요 없고요. 경주마 기록 분석은 이제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선형 회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봉 차트. 봉 차트는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봉 차트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눌러서요. 봉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봉 차트가 있으면요. 경주력 비교를 한눈에 보기 좋게 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나 차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하고 좀 차트가 좀 특징이 좀 있지만은 그래프 차트를 안에 그래프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차트라고 하는데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좋게 비교하기 좋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주식에서 이 차트로다가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봉 차트예요. 주식에 대한 봉 차트를 갖다 개념을 이 경마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게 되면 가로를 세로로 눕혀서 세로를 가로로 눕힙니다. 가로로 눕혀가지고 이런 박스를 하나씩 만들게 되는데 요 오른쪽이 최고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이 최하 기록이다. 그 다음에 이 선을 하나 그고 이것을 최근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최근 기록이.
예. 요와 같은 최하 기록, 최고 기록, 최근 기록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이 평균 기록, 최고 기록,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최근 기록인데 요 두 문제는 똑같은데요. 이 평균 기록이라는 것은 최근 기록, 최하 기록하고 최고 기록을 보시면 이 평균 기록은 당연히 인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 박스 안에서 이제 기록이 전부 다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승, 왼쪽에 있는 건 하락이에요. 그 양쪽에 있는 것은 바로 적응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상승세, 왼쪽에 있는 것만 하락세. 꼬리가 없는 거는 이제 보합세. 이런 식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능력 추세. 더 잘 뛸 것이다, 더 못 뛸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거리, 그러니까 1200도 다르고 1300이 다릅니다. 그것도 1400도 다르고요. 그러면 1200 기록 1400 뛰었다 그러면 그걸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첫거리 한산 기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각선의 빗금을 그립니다. 대각선의 빗금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산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색깔이 있어요. 이 색상은 경주마에는 질습 습성이 있어요. 선행, 추입, 선입, 자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색상을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적색, 청색, 황색,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집 습성에 따라 이제 색상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숫자 5라고 있는데 복병지수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능력만으로 보는데 참 이때 바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 복병 요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능력과 이 복병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생각해보자 해서 복병지수를 여기다 써놨는데 1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9분위 값입니다. 그래서 9가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9, 8, 7 중으로 나가고 1, 2가 가장 저조해서 1, 2는 거의 입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7, 8, 9부터 아주 유력하다. 그래서 유력마필 7, 그래서 9는 이제 까만 별, 8은 하얀 별 복병마 이렇게 됩니다. 뭐 3, 4, 5, 6은 잘 모른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3보다는 6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복병지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병지수까지 여기다 포함시켜서 봉차트라는 것을 경주마의 능력평가에 도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 통계량을 통해서 회귀 분석도 하고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것을 봉차트로 다 보여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주마 능력의 타 요인, 아까 6대 요인을 전부 보여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최하단 부분에 보면은 바로 6대 요인에서 어디 있습니까? 6대 요인 뭐 여기도 있네요. 경지력하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블로그에 여러 군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경마의 착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천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6가지로 함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화두가 바로 경주마의 능력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은 6대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편성이나 기수, 전개, 승부, 조교 문제 이와 같은 문제도 중요하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이 최선의 기록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주마는 항상 최선의 기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의 기록이 여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아까 상승세라고 이제 꼬리로 표시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기록들이 흔적이 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올 능력은 없다.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어떤 거는 있다, 어떤 거는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탐색을 했어요. 이 경주마는 이제 거리 습관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 습관화를 한번 볼까요? 거리 습관화는요. 경주마가 이제 1000m만 계속 뛰다가 뭐 1200이나 1300 이렇게 뛴다 그러면요. 경주마가 맨날 습관이 돼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스퍼트를 해야 되고 꼬리를 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거리가 200m, 300m 늘었어. 예. 1200m만 뛰다가 1400으로 늘었어. 그 100m만 늘었어도 갈피를 못 잡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적응이 안 됐다는 거죠.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입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낙마 경주마 기술 그것을 보면은 이제 경주마가 이제 그대로 꼴이 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습관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 습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적응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사회 핸디캐퍼. 이제 옛날 글 PC통신부터 많은 글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잡지에도 올라오고, 마사회 이제 잡지가 있어요. 뭐, 그런 월간지, 이런 데도 올라오면, 이제 김병선 씨가 이제 올린 글들이 있어요. 아주 유용한 글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 글들을 전부 다 보는데, 경주기록의 이제 변수 요인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경주 기록에 어떠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착순 경기가 아니라 이제 순위 기록 경기가 아니라 이제 착순 순위 경기다. 그 다음에 경주 전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발주번호에 따라서 이제 안쪽이 얼마나 유리한가. 그 다음에 모래 주로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어떻게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록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전부 썼습니다. 김병선 핸드캡 전문요. 이것이 한 여러 개 있어요. 예, 여기서 또 보면 기록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메모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경주마는 이제 주행 습성이 있고요. 경주 기수 이제 궁합 그런 문제, 경주의 상태와 경주 문제, 예시적 마필 상태와 경주 성적 문제, 과거 경주 분석 특이사항, 예, 그 다음에 운동 기준한 병력, 그 다음에 이제 거리적성. 예, 거리적성 아까 문제 나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우승마 추리할 때 이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신마 첫 출주라든가 승구는 첫 경주, 그 다음에 경주거리 증가 후 첫 경주, 비 오는 날, 타조 기수, 그 다음에 휴양 복귀, 휴양 문제, 그 다음에 경마 의외성 문제, 말 자체 돌발 사고 유형, 기수의 순간 판단 착오 등등 해가지고 여기 유용한 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서 이제 확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마의 연구에 이제 필요한 계량학 이 문제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관련된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 난제들도 많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함수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경마 연구에 필요한 이제 계량학.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블로그에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분포 변형법이라든가 상관분석, 회귀분석, 판별분석, 사례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문제, 포괄성 분포 문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문제, 인공지능 문제 같은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수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들을 여기다 전부 다 예제로 풀어놨습니다. 통계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주마의 능력도 만들어내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결과적으로 이제 경주마가 몇 번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이제 함수식, 그분야는 이제 계량학, 경마 연구에 필요한 이제 계량학이라고 했죠. 경마 연구에 필요한 계량학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마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